이제 그렇게 해서 작품이 집에 왔습니다. 집에 왔어. 그거 하나만 사실 건가요? 하나 더 사도 되나? 이번에는 좀 다른 거 한번 사볼까요? 풍경화 샀으니까. 또 뭐 사보실까요? 인기 있는 거 하나 사놔야죠. 네. 인기 있는 건 이거 좀 단점이 다른데 네. 앞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갖고 오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인기 있는 걸 갖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? 소장 가치? 소장 가치. 네. 그 소장 가치를 우리 좀 솔직해 보죠. 어... 그 소장 가치의 목적은 뭔가요? 근데 저는 사면 네. 되팔려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, 나중에. 네.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로. 네. 그럼 굳이 왜 유명한 걸 사시죠? 그게 만약에 내 공간이나 내 집에 걸려있는 거 자체로도 보면서 뭔가 뿌듯하고. 뿌듯하죠. 네. 그렇죠.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뭔가 자랑도 할 수 있고요. 자랑도 할 수 네. 있고. 이게 제가 되게 속물 같은 발언 같지만 우리가 유명작을 사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. 경제적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부를 보여주는 수단이에요.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모은다는 건 뭐 이건 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어떤 부를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어떤 유명한 작가 작품을 집에다 걸어놓으면 그걸 보통 혼자 보지는 않으십니다. 혼자 보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손님들이 집에 와요. 맞아. 그렇게 많이 온 서양은 특히 그래요. 응접실이나 아니면 회사 회의실 같은데 굉장히 고가의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걸어놓습니다. 그럼 이제 그 역할이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돼요. 어색한 분위기를 그 작품으로 깹니다. 예를 들면 지금 레아트도 뭐 그냥 제가 이것저것 조금씩 모은 작품들이 많은데 들어오면 처음에 되게 어색한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도 여기는 그림이 많네요.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? 하면 물어보게 되죠. 어색할 때 이 그림에 대한 내 지식이나 이런 걸 좀 뽐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뭔가 그 사람하고 좀 어색함을 깰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취향을 갖고 있고 또 이거 자체가 어떤 나의 부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갈 수 있죠. 그래서 유명 작품을 모으는 이유는 물론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그런 부수적인 부수적이 아니라 그런 주요 목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. 아무튼 그렇게 가지셨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예산 제한이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한 10억 정도 되는 작품을 가서 왔어. 구매를 샀어? 사는 것부터 할까요? 네. 자, 이런 작품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작품은 아까 500선의 작품은 그냥 사실 뭐 그냥 사시면 돼요. 10억짜리 작품은 좀 뭐 다른 게 있을까요? 아니면 똑같을까요? 어디 모셔둬야 되나? 저 보관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보관을 같아요. 물론 어떻게 해야 되나? 500짜리 작품도 보관이 똑같긴 해요. 소재는 똑같으니까요. 그것도 유화고 이것도 유화니까. 근데 약간 여기서부터는 이런 세무 관련된 게 좀 필요해요. 세무까지? 네. 하긴 왜냐하면 가격이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미술 작품 카드로 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? 못 들어봤는데. 살 수는 있습니다. 살 수 있다고요? 네, 카드로? 뭐 카드 기계를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. 근데 10억이 카드로 되는 분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쵸? 그렇죠. 뭐 카드 기계로 긁는 거는 차지하고 활부로 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? 아니요. 우리가 자동차도 한 2천만 원짜리도 뭐 3년, 2년을 활부로 사잖아요. 그럼 이거 활부로 사지 안 사는 장르거든요.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자산 가치가 은행에서 인정을 해줘요.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를 받는다는 건 이걸 대출, 담보로 잡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출금을 갚는 개념이잖아요. 2천만 원짜리 20만 원씩 갚는 개념이잖아요. 근데 아직 미술 작품은 국내에서 그렇게 은행에서 그걸 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. 물론 좀 특수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게 되지 않아요.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걸 현금으로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제 국내에서 1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보통은 이 정도를 사신다면 일단은 뭐 전문직일 수도 있겠지만 현금이 그 갤러리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세무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세금 추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금 추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
정당하게 번 돈이면 떳떳하게 세금 내시고 사시면 되지만 또 그게 기업의 상황에서는 되게 좀 곤란한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이 정도의 작품을 구매하시거나 뭘 할 때는 세무사나 법무사나 필요하시다면 변호사까지도 먼저 조금 상담을 하시고 가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. 아, 작품을 사기 전에? 예, 왜냐하면 특히 세무사분하고는 담당 세무사분하고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. 그래서 뭔가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, 뭐 저도 지금 법인 대표지만 뭐 법인 명의로 구매를 하신다거나 뭐 이럴 때 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세무 관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게 또 기업에서는 그걸 약간 돈세탁 목적으로 또 작품을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제일 중요한 건 약간 그런 겁니다.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현금으로 1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지금 사과 박스에 10억을 담아서 아트페어에 주시고 오실 건 아니잖아요. 네. 적어도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금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. 세금도 뭐 생존 작가의 얼마 이상의 작품들은 세금이 좀 안 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상황 따라 달라서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 아트도 뭔가 거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무사님한테 상담하는 편이에요.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. 약간 그게 좀 필요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연속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연장부터 이제 앞에 이제 세무를 다 하고 이제 사셨어요. 네. 뭐 보증서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. 받고 자, 이제 보관이죠. 보관 어떻게 해야 되죠? 네. 10억이면? 10억이면. 근데 사실 10억이라도 집에 거셔도 됩니다. 사실 10억짜리 작품이 더 튼튼해요. 그렇겠네요. 네. 재료도 더 좋은 걸 많이 쓰고 네. 그만큼 세월도 오래 그동안 버텼다는 거니까 뭐 집에 걸어 놓으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. 어떻게 하죠? 물론 내가 집에서 감상을 목적으로 사시면 좋겠지만 그 정도를 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그 작품 보관료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집안에 그 전시를 하기 좀 어렵다 하시면 그걸 사셨던 갤러리나 아니면 뭐 옥션이나 이쪽에서 수장고를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항원항습이 잘 되는 공간에 내 작품을 맡겨놓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공간 사용료를 낼 수 있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품 컨디션을 유지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도 작품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몇 년을 쉬는 일이 있어요. 우리 저번에 나왔던 반가사유상도 사실 몇 년 쉬다가 나오셨어요. 계속 밖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조명이나 외부적인 거에 접촉이 있다 보니까 균열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작품이 조금 빛이 없는 공간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그렇게 구매를 하시거나 집안에 그런 환경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그냥 수장고에 맡겨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. 그게 안전하네. 네. 근데 그럼 또 의미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샀는데.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 월세나 전세를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호환 선생님 작품 정도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한 30억에 구매를 하셨어요. 이 작품은 어느 미술관에서도 걸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제안을 먼저 하겠죠. 유명한 작품이면. 그러면 이제 갤러리나 이쪽에서 이렇게 제안할 겁니다. 유진님, 그거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. 저희한테 뭐 한 달만 빌려주시죠. 그래서 뭐 대여도? 전시 기간 내에 빌려주시죠. 그리고 이제 대여료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고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건 보험을 꼭 드셔야 돼요. 보험. 왜냐하면 무라카미 다카시 좀 보셨죠? 네. 그때 외투도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. 맞아요. 작품에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. 내 귀한 작품은. 그래서 그 보험을 내가 들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원래 들어주긴 하지만 따로 그런 이제 보상 조약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제한 사항에 대해서 또 따로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좋은 방법. 네. 근데 되게 복잡하죠. 네.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사실 10억짜리 집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쉽지 않죠. 10억만 있다고 집을 살 수 있지 않잖아요. 네. 뭐 거기에 발생하는 세무, 법무, 뭐 비용들이 있는데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작품을 이제 구매하셔서 이제 뭐 대여를 하시던가 뭘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궁금하신 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유진님은 이런 속세에 약간 미련이 없으셔서 다시 되팔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이 정도 말하면 되팔 생각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되팔아 볼까요? 되파는 과정까지 오늘 한번 가볼까요? 네.
10억짜리 샀는데 네. 다시 되판다. 되판다. 한 음. 30억 됐다. 이제 내가 되팔아야죠. 갖고 그럼. 있는 동안. 네, 갖고 있는 동안. 그런 작품 꽤 많습니다. 그럼 어디서 팔 수 있는 거죠? 네, 그거는 잠깐 다음 회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.